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3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그 상처를 남겼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그 동맹관계, 그 다음에 북한의 북한과 한국, 남북 간의 완전 단절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사항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전쟁을 하더라도 앞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그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전쟁 중에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내기로 했지만은 그 전쟁은 끝났지만 총성은 멈췄지만은 그 씻지 못할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맹관계, 또 남한과 북한 간의 씻을 수 없는 서로 앙숙과 같은 남북 간의 단절 관계가 더 강화가 됐다. 그리고 비핵화는 더 물 건너가게 생겼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더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전에 그 사자 영어가 있습니다. 양호 유한이라고.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는 작을 때 귀엽고 아주 순진하고 천진난만합니다. 그렇지만 호랑이 새끼를 모든 것을 다 믿고 기르다 보면은 나중에 새끼 호랑이가 어른 호랑이가 되면은 주인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게 이제 이 양호 유한격이 된다. 북한이 앞으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그 패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동맹 관계라는 게 영원한 동맹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질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서로 앙숙이었지만은 지금에는 평화 무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정 변경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의 현재는 러시아, 중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북한에 넘어 그 군사적 기술을 아주 이전해 준다든가 그 가장 그 군사 기술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첨단 기술을 북한에 이전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북한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미국, 러시아, 중국까지 침략을 해서 전 세계를 점령을 하겠다는 야욕이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 등롱망촉이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런 욕심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지만은 그 총성은 멈췄지만은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 심해졌다. 그렇다는 얘기죠. 남북 관계는 다시 옛날처럼 회복하기는 아득한 먼 길 강을 건너가 버렸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모든 시설이라든가 사회 간접 자본,
전부 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을 모두 파괴했는데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복구한다?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특유 정책,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지역, 한국, 일본, 중동, 그다음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미국의 주 연방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가입은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비만 해도 우크라이나 땅을 전부 다 사고도 남는 돈을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미국 주 연방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러시아가 그 나토 국가를 침략하는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고히 그 평화가 올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나토 지역에 미국이 주 연방 국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주 연방 국가가 나토 방위 조약에 동시에 가입해 있으면은 러시아는 침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지구라든가 후티 반군 지역 이런 데는 완전히 국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거기는 비무장 지대로 만들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공동구역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중동에 쏟아부은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그 돈을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를 돈으로 사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 절약도 되고, 그 다음에 자유세계의 지역 분쟁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동 지역에 미국의 주 연방 국가가 2개나 3개가 소유하고 있고, 국가를 소유하고 있고, 나토 지역에 우크라이나나 핀란드, 그 다음에 해운, 항만,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그 홍해, 아덴만 항구를 미국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도록, 아니면은 공해상으로 패권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이 공동 소유를 해서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 앞으로 가장 분쟁이 일어날 지역이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서 전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예방 조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자성어 양호 유한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은 공산국가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이런데 너무 열심히 퍼주고 기술을 이전해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호랑이 새끼가 어른이 다 되면은 러시아, 중국을 물어제치고 완전히 러시아, 중국을 통일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한 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번 기술을 이전해 가지고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군사 기술이 비등해진다 그러면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핵화를 하기가 더 어렵고 북한을 여러 가지 경제 제재라든가 모든 제재를 하기가 더 어려워져 가지고 난처하게 되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군사 협정, 그 다음에 서로 기술 이전 이런 걸 해주지만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도리어 자기 러시아나 중국을 해롭게 만들고 또 국제 분쟁을 촉발시키는 아주 테러 국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봐도 그렇고 러시아가 봐도 그렇고 북한이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고약한 테러 국가가 돼서 골치 아프다. 이런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자 지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괜히 그 기술 이전을 해줘가지고 북한이 정말 골치 아픈 국가가 돼가지고 중국 말도 안 듣고 러시아 말도 안 듣고 제 멋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완전히 테러 지정 국가가 돼가지고 러시아, 중국이 북한 골치가 아픈 나라가 돼버렸다. 이렇게 골치 아픈 나라로 변질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는 서로 협력하고 협정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씻을 수 없는 일을 남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이제는 원수지간이 됐다. 옛날에 평화무드는 다시 오기 힘들다. 김정은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그 북한 체제, 공동 체제가 들어서지 않는 한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남북한은 평화무드가 물 건너갔다. 그렇게 봅니다. 골치 아픈 국가로 만들어준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다. 전쟁은 끝났지만은 가장 골치 아픈 후유증은 만들어서 놓은 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일본하고의 그 열도 분쟁 지역에도 그 미국이 그 열도를 하나 미국 주 연방으로 그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만을 미국이 주 연방 국가로 소유를 해서 대만을 미국의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평화무드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독립을 시키고 또 전쟁이 나고 분쟁 지역으로 발전돼 가지고 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 또 미국의 주 연방 국가로 통합을 하고 그래서 분리하고 통합하고 분리해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분쟁 국가가 돼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침략할 염려가 있으면은 대만을 미국의 주 연방 국가로 통합을 하고 또 러시아나 중국이 평화무드가 와가지고 대만은 침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 했을 때는 미국이 대만을 완전 분리해서 독립국가로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는 휴전 협상을 해서 종전돼서 평화무드가 와가지고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은 항상 우크라이나는 국제 분쟁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주 연방 국가로 통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소유권은 우크라이나 땅은 미국의 땅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유지하고 미국 주 연방 국가로 소유권을 미국에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서 전계에서 멀리 떠나서 죽게 된 후에 러시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평화무대가 와가지고 세계 질서를 너무 평화스럽게 잘 한다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에 통합시킨 나라 중에서 분리를 시켜서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독립된 국가로 독립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존중해준다. 그래서 통합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독립을 시킬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형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한 단계 진전이 있는 그 평화 방법 중에 가장 우수하고 최고의 우리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에는 세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쟁 지역이 많이 지역 분쟁이 일어나서 지역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태는 그 방법이 최선이에요. 인구가 점점 많이 생기고 환경 파괴돼 가지고 먹을 거는 없지. 경쟁력이 점점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다 보면은 정신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권위 있는 그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의 50%는 정신 건강이 100% 온전한 전 세계 국민들은 없다. 전 세계 국민들은 전부 다 한 50% 내지 60%는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내재된 완전히 퍼펙트한 그 멘탈을 가지고 있지 못한 50% 이상은 정신병은 아니지만은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전 단계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전 세계 국민들이 50%, 60%나 된다. 세계 권위가 있는 정신의학과 의사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그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70%는 정신병 환자다. 뭐 완전한 정신병은 환자는 아니지만은 당뇨병 전 단계처럼 정신병 전 단계에 있는 국민들이 60% 내지 70% 정도 된다. 왜서 그렇게 정신병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나? 그리고 정신병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느냐? 치열한 경쟁에서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치열한 경쟁에서 부사몰로 나타나는 것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학교 교사가 가장 믿었던 선생님이 제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생긴 것이 그러한 농구에서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1960년대는 제가 나이가 어렸어요. 어렸을 때는 그 선생님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아주 충성심이 강하고 선생님을 최고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은 학부형도 내내 우리 아이들을 좀 때리고 해서 사람을 되게 해주세요. 호초리를 단단히 때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을 무척 존경하게 됐죠. 그 당시만 1950년대, 60년대는 그래서 선생 해묵기가 가장 좋고 선생 직업이 최고다. 그래서 그 교사, 선생님은 정말로 스승이고 아이들의 그 직업의 선망 대상이고 학부모들도 선생님 말씀이면은 최고다. 그렇게 존경을 했던 시대가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부터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못해 먹겠다. 전부 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호초리를 몇 대 때렸는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교사를 전부 다 지역살이하고 영창에 집어넣는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2010년대, 2020년대는 그런 시대로 됐습니다. 그런 변천사가 생겨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게 점점 심해진다. 그걸 갖다가 모순의 원리라고 합니다. 모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극과 극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선생님 못해먹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시험 보는데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선생 들어가 봐야 골치 아프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해 봐야지 나는 그 시험 안 봐. 그래서 머리가 좋고 그 능력이 우수한 선생님은 요즘에 없습니다. 자질이 우수한 실력이 좀 부족하고 부실한 선생님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최고 공부 잘하고 자질이 우수한 선생들이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그 교사 직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피합니다. 그 교사 직업이 깊이 직종으로 변했어요. 그거 못해 먹겠다. 맨날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뭐 비유 맞춰야 되지. 그 공부하라고 호초리 때리면은 당장 그 학부모들이 학교 찾아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고발 조치하고 내 아이를 왜 때리느냐. 그렇게 하고 그러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교권 침해가 돼가지고 못 살겠다. 선생님 못 해먹겠다.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변천 과정이 더 한 단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은 이번 사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교사 선생님의 50%가 정신질환자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잠재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교사들이 50% 60%가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정신병이 잠재 쪽으로 몸에 숨어 있지만은 언젠가 발현될 수 없다. 지금 직권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직권으로 교사직을 면직시키겠다는 법이 있어도 사전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루 그게 우울증이라거든요. 우울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은 사람이 살아갈 때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생존하기 위해서 싸움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 싸움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정신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 파괴로 물가가 농산물이 생산 안 돼서 점점 생활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물가는 점점 오르면은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를 하는데 학부모한테 아이들한테 시달리지. 그 다음에 그 환경 파괴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봉급은 올려주지 않고 미치겠다. 스트레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할 때 나 요새 환장을 하겠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미치겠어. 아이고 내 요새 정말로 너무 고민이 많이 생겨가지고 미치고 환장을 하겠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미친다는 얘기가 우울증, 정신분열증. 그걸 좀 좋게 얘기해서 조현증이라고 의사용어로 사용을 하자 해서 국어 순화로 해서 조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분열증, 그걸 좀 속된 말로 좀 비속한 말로 얘기하면은 미쳤다. 미친 병입니다. 미친 병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미친 병이다. 저 사람 미쳤어.
그런 사람은 앞으로 점점 많이 생겨요. 앞으로. 지금의 환경 파괴가 되는 거하고 사람의 정신병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 경쟁이 점점 치열하잖아요. 아니, 그 물가가 지금의 환경 파괴돼 가지고 지금의 그 기온 상승으로 농산물을 심어도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고 전부 다 고온으로 질러 넣고 다 없잖아요. 그럼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나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걸 전 세계에서 나 수박 한 개 요거만 생산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먹으려고 내 돈 100만 원 줄게. 억 줄게. 돈 많은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아보면 나 환장하겠네. 환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장.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뒤집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미치겠다. 내가 요즘에 미칠 지경이야. 골치 아파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살기 힘들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정신병 환자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서 우리가 옛날에 1950년대 40년대부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친 병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선생님들 해먹기 가장 좋다 해서 이 여자들 그 선생님 직업이 최고야. 그때는 가장 그 선망하는 직업 중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뭐 못해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통령도 못해먹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나 정말 대통령 못해먹겠네 해가지고 내가 사표를 내고 나올 수가 있나요?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내가 사표를 내고 내가 마음대로 그만두고 나오겠다고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줘서 대통령 하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제 하지 말라 하면은 몰라도 내 개인이 나 대통령 못해먹겠는데 그만둬야지.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나올 수 있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하는 얘기도 요즘에 자주 나와요. 옛날에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그마침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치겠다. 대통령도 내가 해먹다 보면은 내가 환장을 하고 미쳐버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자를 알고 제가 그 예측 가능한 그 미래를 잘 내다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를. 여러분들이 왜서 생기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만 해도 금을 사놔라. 여러분들이 금을 지금의 돈을 가지고 가도 못 사요. 없습니다. 품절입니다. 품질. 솔드아웃입니다. 못 사요.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프리미엄을 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이제 금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완전히 사이트가 완전히 막혀버렸더라고요. 완전히 과잉돼서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이게 환경이 점점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금값은 올라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를 지금 제도권에 넣어달라고 난리치지만은 그것도 가상화폐가 이렇게 뜨는 것도 세계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금값, 가상화폐도 뜨는 것이지 경기가 좋아지면은 가상화폐도 똥값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자
한다는 협상의 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